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어제 말씀드린 내용 구체적으로 올라왔으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오시게 되면은 요 커뮤니티 탭이 있죠. 이게 게시판 기능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이 올라오는데 커뮤니티를 클릭하시게 되면 메뉴의 게시물 벌써 읽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2020년에 드디어 회원 모집 1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별한 얼리버드 혜택을 드립니다. 10명입니다. 그래서 뭐 현금가로 혜택을 드리기로 했고요. 자, 기수 왜 나누는지 이 부분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입 시기에 따라서 이제 매매 종목이랑 수익률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작년에 삼성전자를 4만 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4만 원에 매수하신 분과 그리고 4만 5천 원에 매수하신 분과 5만 원에 매수하신 분, 6만 원에 매수하신 분 수익률이 다 다르죠. 6만 원에 매수할 거면은 저는 최근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삼성전자로 수익 내는 것보단 다른 종목의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들은 그냥 조금 더 보유해도 되는데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매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한 주 종목씩. 그래서 기수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뭐 1기, 2기, 3기 이렇게 나갈 예정이고요. 자, 어떤 종목을 매매하냐? 기본적으로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주도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성장주를 매매하겠죠.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큰 수익률이 나오고 그럼 테마주는 안 하나요? 테마주는 그 시장 성향에 맞게 비중을 조절을 합니다.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이다 싶으면 테마주 비중이 조금 들어갈 수 있고 조정 아니고 주도주만으로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주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성장주를 일부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융통성 있게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목만 남발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거의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다. 외국에 계신 분들 뭐 시차가 다른데도 같이 잘 매매하고 계시는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밑에 양력이랑은 보시면 되고 상담 문의는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보세요. 여기 종목 이렇게 피드백 받고 싶다. 내가 원하는 종목도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영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립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이 영상 아래쪽으로 살짝 내리면은 여기 종목 피드백 신청이 있습니다. 메뉴에 본문 메뉴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 본문이 안 보인다. 모바일에 계신 분들은 본문이 안 보여요. 요 제목을 한번 딱 터치하시면은 본문이 나오니까 여기 피드백 양식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WTO 이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죠. 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 중국의 보조금을 이제 규제할 만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그리고 일본, EU가 중심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무역합의 서명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선상승이 나왔고 오히려 재료 노출로 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진작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국 증시 고점인가요? 단기 고점인가요? 아니면 여기가 끝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기존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죠. 저항 돌파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일 다우 증시 그냥 쉬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우 증시도 연일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다 보니 피로감이 있으니 무작정 계속 위로 돌파하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좋은 것은 쉬어가는 구간에 이렇게 강력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세는 여전히 유지하면서 옆으로 누워서 쉬는 것이 뭐 양호한 겁니다. 분명히 이란이랑 뭐 전쟁 리스크도 있고 했었는데 잘 넘겼죠. 큰 조정 없이 무사히 잘 넘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나스닥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약보합으로 좀 밀렸어도 어제도 사상 최고가 장중에 달성하고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죠. 너무 강해서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계에서 제일 멋진 증시 중 하나가 나스닥 증시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한 이슈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일단 오늘 1단계 무역 협상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뭐 집중을 하실 텐데 뭐 재료 노출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1단계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지금부터 이렇게 막 날아가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핑계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 뭐 실망할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못 올라갔다고 해서 오늘은 뭐 장이 그렇게까지 뭐 좋지는 않았죠. 우리 시장은. 그래서 재료 노출 정도로 보시면 되고 미국 정부에서 중국 수입품 관세 이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중국에서 원하는 게 관세를 다시 원상복구시키고 내리는 건데 이 관세는 대선 후까지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이 제품의 관세 인하의 의무는 중국이 1단계 합의 이것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1단계 합의를 잘 이행하는지 준수하는지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1단계 양국 무역 합의 뭐 서명에 10개월 경과 후에 미국은 이제 진전 내용을 검증하고 현재 3,600억 정도 되죠. 3,6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내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약속만 잘 지켜라라는 뜻이에요. 중국이 워낙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약속만 잘 지켜 그럼 관세 또 내리는 거 얘기해 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10개월 뒤면은 올해 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10개월 뒤면은 올해 미국 11월에 대선 있으면 11월 대선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선에도 이용하려고 뭐 이런 내용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 중국에 대해서 또 중국인데 중국이 워낙 뭐 화두니까요. 저 1단계 합의가 되고 중국이 무역이 좀 숨통이 좀 트이면은 뭐 나쁘지는 않겠죠. 중간에 또 중국 약속 안 지켜가지고 이제 또 제재를 받지 않는 이상. 스위스 제네바에서 올해 뭐 3차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먼저 뭐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EU, 일본에서 뭐 이례적인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제 국가 보조금에 대해서 규정 강화를 촉구하고 이제 금지 규정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WTO에서 공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본인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다른 국가들이 이제 가입을 하게 돼요. 근데 미국, EU, 일본 하면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최고다라는 국가들 중에서 중국 빼고는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 합의에 중국부터 시작해서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속속히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중국은 소외되겠죠. 아, 우리는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거야. 이거는 무역 합의 1단계에도 어긋나는 거고 무역 합의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는 용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중국이 지금 보조금을 계속 추가해서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앞으로는 어려워지게 된다. 뭐 물론 꼼수는 쓰겠죠. 근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에서 중국을 지금 견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현행법이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비 기업 보조금,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을 금지해야 된다. 다 이거 무역협상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요 협의에 가입해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보조금이 중단될 가능성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리커창 총리가 2020년에 중국 경제는 이제 타당한 범위 유지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타당한 범위 유지는 뭐 6% 이상 경제 성장률 계속 유지하면서 작년에 좀 어려웠던 부분을 이제 수습하는 게 되겠죠.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이었는데 트럼프랑 이제 안 좋아지면서 무역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이제 내수 진작을 하면서 지키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3월 정도에 3월 말을 시작해 순조로운 시작으로 이제 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데 3월이면은
이건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양회까지 보고 양회에서 나오는 내용까지 보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인대랑에서 보면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해외 이슈는 보면은 지금 다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란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간단한 핵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있는데 아주 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울 정도의 이슈는 없습니다. 일단락되는 분위기죠. 자,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증시 오늘 좀 쉬어가니까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연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니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미중 무역 합의 서명식이 있는 날인데 왜 이렇게 약해? 이거는 뭐 선조정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하지 마시고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기관은 계속 매도할 거다라고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죠. 작년 말 올해 초 계속 말씀을 드렸죠. 기관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계속 매도가 나온다. 근데 오늘 엄청난 매도세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사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에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해주다가 오늘은 외국인도 매수하지 않았다. 이건 매도한 정도는 아니에요. 매수하지 않은 정도. 매수자가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 밀렸는데 그렇다고 급락이 나온 건 아니죠. 0.35%. 아침에 이제 플러스권에 있다가 밀리니까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굳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기관이 또 매도를 했고 양대 시장 모두 기관이 매도를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이렇게 나와도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은 매우 적죠. 거의 다 기관이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소폭 매수했는데 이것도 뭐 큰 금액 아니니까 의미 부여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풋옵션 쪽을 내과 쪽을 청산하는 모습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저항 구간에 있으니까 뻗어나가면 좋겠지만 한 차례 뻗어나간 다음에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은 좀 쉬었다가 가느냐 요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쉬는 게 요 2220포인트를 이탈해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2200포인트 전후 이 정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위에서 쉬어서 갈 것이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실망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2230포인트 딱 유지해 줬고 2220포인트를 뭐 장중에 이탈하지도 않았고 이 정도 쉬어가는 거는 뭐 나쁜 게 아니죠 결코. 그러니까 뭐 단기 고점입니까 뭐 여기가 뭐 그 상승의 끝입니까 이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정이 나오면은 더 가기 위한 조정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조정이 하락이 아니라 그냥 옆으로 누워서 쉬는 거다 보면은 이런 모습이면은 우리 증시가 수급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보세요 시장. 그렇게 뭐 이란에서 다시 뭐 미국한테 전쟁을 일으키려고 전면전을 펼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또 우리는 1단계 합의 이행 못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오지 않는 이상 거의 나올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이슈나 아니면 혹은 뭐 돌발 사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요 685포인트 요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700포인트까지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헤딩하고 밀려서 오늘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또 뭐 굳이 나쁠 게 없는 시장이다.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항 구간을 돌파해도 좋고 쉬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21선 지지받고 다시 가도 좋고 내려왔다 가는 것보다는 바로 가는 게 더 강한 시장은 맞습니다. 근데 둘 다 어찌됐던 갈 길은 위쪽 방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은 편안하게 보셔야 되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종목들을 뭐 간단히 보면은 오늘은 뭐 대표 종목들만 보면 되겠죠. 삼성전자 6만원 위쪽에서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했죠. 57,000원 구간까지는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고 58,000원 위쪽에서 움직이면은 강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우려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제가 저 6만원 정도 있을 때 저는 매수보다는 기다릴 것 같다. 조정을 기다릴 것 같다. 혹은 다른 종목을 매매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10만원 위에 안착은 했지만 이 구간에서 뭐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추격하기보다는 물론 돌파되고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정을 기다리거나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게 낫다라고 똑같이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하락이 엄청나게 깊어진 건 아니니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겠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좀 이슈되는 종목들이 뭐 이런 종목들이죠. IG비전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IG비전, 뭐 파워넥, 머큐리, 뭐 전파기지고 S넷 같은 종목들, 이 와이파이랑 5G 관련 쪽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뭐 워낙 약했으니 요만큼 올라와도 그렇게 큰 티는 안 나요. 기존 주가권으로 조금 들어오는 정도 수준이 됩니다. 파워넷도 마찬가지죠. 뭐 급등이 나왔는데 다행히 뭐 4,500원 위쪽으로 올라온 정도는 된다. 뭐 5,500원 돌파하는지 보면 되겠죠, 그건. 머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11,000원 위쪽에 있는데 11,000원 유지되면 보유하고 11,000원 이탈하면 그냥 한번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파기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왔는데 3,700원 뭐 유지하면 보유하면 되고, 요 4,200원 돌파하는지 봐서 여기서 매도를 하던지, 돌파 못하면 돌파하면 뭐 4,700원까지 들고 와서 여기서 매도를 하던지 결정하시면 되겠죠. 움직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S넷 같은 경우는 좀 약하죠. 조금만 올라왔는데 얘는 조금 약하네. 얘는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내일 한 차례 더 양봉을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런 거는 뭐 정책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반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뭐 이낙연 뭐 전 국무총리 관련주 쪽이 뭐 좋았는데, 남성알미늄처럼 이런 인맥 관련주 같은 거보다는 차라리 저런 정책 쪽이 나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올해도 5G 관련주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을 거다,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같이 엮여 있는 쪽은 저는 뭐 긍정적이지 않느냐. 대신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정받을 때만 매매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알미늄 오늘 이렇게 뭐 기대감 모았는데, 이런 종목들보다는 저는 정책에 관련된 쪽, 인맥 말고요. 인맥이 아니고 정책에 관련된 쪽, 정치 테마주를 하실 거면 차라리 이쪽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인맥 쪽은 누군가 해당 회사를 나가거나, 뭐 남성알미늄 좀 특이하게 있는데, 해당 회사에 뭐 이사로 있다 근데 나갔어요. 대표로 있다 물러났어요. 그러면은 연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인맥 관련주는. 그래서 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 쪽 같은 경우는 A가 주장해도 해당 당에서 B 후보가 C 후보가 이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우리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정책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꾸준히 말씀드려왔던 거죠. 이것도 새로운 건 아닙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JP모건 스퀘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메인 맡고 있는데,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가 메인으로 들어가죠. 근데 메인홀에서 연설 앞두고 이렇게 쉬어가고 있다. 근데 나쁠 거 없다라고 했어요. 18만 원 돌파하면 좋고, 뭐 돌파 못해도 좀 쉬어가면 괜찮다. 여기 21선 뭐 이탈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슈 자체는 양호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18만 원 넘어가면 20만 원까지 갈 거, 20만 원 넘어가면은 이걸 넘어가야지 상승 뭐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이 안 좋은 거는 이 삼성바이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사법 리스크랑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에서도 셀트리온이 좀 더 잘 나갔기 때문에 밀려 있었는데, 지금 사법 리스크도 해결되고 이제 뭐 삼성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되면서 모멘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한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다. 44만 원 돌파하면은 더 추가적인 강세를 만들 수 있다. 빠르게 돌파하느냐 천천히 돌파하느냐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자체는 더 좋게 보는데,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했어요. 더 좋게는 보는데 당장의 수급 조건이나 주가 탄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다라고 지금 한 3개월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HLB 여러분들이 하도 뭐 속상하다고 하시니까 보여드리는데, 속상할 게 없어요. 수익이 많이 나 있는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속상하신 건데 뭐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움직임이 없다. 10만원 위쪽에 있으면은 적어도 최악은 아니고 21선 꼬리 말아 올리고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니까 실망하실 필요 없다. 12만 5천에서 13만원 사이 이 구간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10만원 이탈하느냐 두 가지 중 하나의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판단하면 된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할 구간이 아니다. HLB가 지금 힘을 모으고 있구나. 바닥권에서 21,800원에서 21만 3,900원까지 올라왔으면은 충분히 많이 올라왔다. 해줄 만큼 해줬다. 힘을 소진했으니까 힘 빠졌으니까 조금 쉬어서 힘을 모으고 다시 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고 있으니까 굳이 빨리 움직이라고 건드리지 마세요. 힘을 모아서 움직여야지 잘 가지. 힘없이 움직이면은 괜히 올라가다 맞고 또 더 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파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움직이면 아프죠, 여러분들. 사람도.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괜히 무리해가지고 움직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갈 방향을 찾아서 움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공지해드렸듯이 저희 일기 뭐 혼자 하기 쉽지 않다. 수익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야 되는데 크게 나지 않는다. 꾸준히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일기 가입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종목 궁금한 거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종목 피드백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